자, 오늘 마지막으로 기상청 데이터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상청 데이터에서 앞에서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 데이터만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분석해 봤고요. 2020년도에 가장 더웠던 날짜와 온도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봤고, 두 번째는 서울이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서울 앞에 데이터를 서울 2020으로 이름을 붙여줬다면 이번에는 서울 데이터로 전체 한 50년도서부터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았죠. 그래서 너무 많으면 또 데이터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뭐 한 2010년부터 지금이 20년이니까 한 10년 동안의 어떤 데이터 온도에 대한 분석, 그러면 2000 날짜를 우리가 이제 그 다운로드 받았던 기상청 자료 포털에 가셔가지고 이때 형태를 50년 하면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컴퓨터에서도 좀 느려지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일을 분석하고 싶다면 생일이 포함된 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60년 이전 생은 없을 테니까 한 60년도서부터 본다든가, 아니면 뭐 2020년 서부터 2010년서부터 내 생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그러면 2010년 데이터를 가지고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데이터를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만, 또 여기서는 서울을 기준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고향이 서울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을 여기에서 이제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이제 보시는 걸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시고요. 이제는 좀 뭘 보려고 하냐면 앞에서 봤던 그 여름 데이터, 뭐 최고 기온, 최저 기온 이런 것들을 앞에서는 라인 선 그래프, 플랫 데이터 가지고 선 그래프만 그려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선 그래프가 아닌 좀 다양한 그래프 형태를 좀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기온 데이터 시각화 하는데 이제는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2020년도 그 기온 데이터를 받아놓은 파일이 있었죠. 2020년도 서울 기온 데이터를 한번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공공 데이터를 받으시면 이와 같이 뭐 불필요한 부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 값만 이렇게 정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열 데이터를 이와 같이 숫자로 바꿔줘야 우리가 시각화 할 수 있으니까 정규화 작업을 하시고 나면 여기까지는 아마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거의 똑같이 사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다른 거죠. 우리가 PLT, 즉 플랫 데이터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PLT.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곳에서 히스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스트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뭘 가지고 그릴 거냐면 리절트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안에, 즉 어펜드에서 하나씩 읽어와서 추가한 최고 기온 데이터를 내가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빈을 우리가 이제 몇 개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컬러는 뭘로 할래,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워 BI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차트 시각화 하실 때 다양한 옵션들을 썼어요. 그래서 그 옵션을 많이 쓰시면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듯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타플릿 라이브러리에 가시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나 또는 속성 값들, 어떤 값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도를 기준으로 그려봤어요. 2020년도 최고, 그 다음에 최저, 그러니까 뭐 온도, 기온 데이터를 최고 기온 데이터로 뽑은 데이터를 한번 봤더니 아마도 2020년도에는 그렇게 춥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영하 5도. 2020년이라고 하면 뭐 1월 데이터, 2020년 1월 데이터서부터 12월 데이터까지니까 사실 작년 겨울 그렇게 춥지 않았으니까 보면 여기가 아마도 작년 겨울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12월 이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2월 해서 12월까지, 올 12월까지 보시면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영하 5도, 뭐 가장 추웠던 게 영하 5도였고, 그 다음에 올 여름을 보니까 올 여름에 서울에서도 거의 뭐 여름에 한 12도 이상, 35도까지, 최고 35도까지 간 데이터가 35도까지, 그러니까 온도가, 서울 온도가 가장 더웠던 게 한 35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한번 온도를 측정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러니까 영하 5도, 히스토니까 누적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영하 5도로 있었던 날이 전체 1년 중에 몇 개이냐, 그러면 여기가 하루 이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최고 35도인 게 여기 2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런데 보통 여기 보시면 이게 쭉 올라온 데이터를 보시면 거의 한 12일 정도가 거의 한 28도 정도에서, 그러니까 가장 많은 온도를 서울이 가장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요 정도 온도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차지하고 있었고, 대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은 얘가 한 10일 정도가 한 30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기에 데이터가 뭐 올여름 그렇게 더웠나요? 뭐 해보니까 뭐 그렇게 더웠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보시면 한 10일 정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일 정도가 한 30도 정도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여기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날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27, 8도에서 33도 사이의 범주가 많았고, 또 이제 가을이나 뭐 이런 때 보면은 한 22도에서 또 한 25도 사이에 될 날수가 가장 이렇게 좀 오래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지금처럼 좀 이게 가을 정도? 한 12도에서 22도 정도 사이에 머무는 데이터 수가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여기가 이렇게 색깔이 많은 걸 보면, 요런 때 이제 거의 평균적으로 요 정도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토그램도 그려봤고, 이제는 서울 데이터 가지고 해볼게요. 서울 데이터는 아까 전에 50년도 우리가 생일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1950년, 1960년부터 누적 데이터인 거죠. 누적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8월 달의 데이터, 1960년도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 8월까지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8월 데이터의 8월이에요. 8월 한 달 동안 보시면 온도가 어떻게 됐는지, 쭉 꽤 오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한여름에 우리나라 보통 서울의 온도가 평균적으로 한 28도에서 한 32도 정도가 가장 많이 머무르고 있는 날씨인 것 같지요. 그래서 이런 시간대로 우리가 이제 대략 그래도 뭐 많게는 보면 한 37.5도를 넘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38도 이상 되는 날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 8월인데 한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게 측정한 게 뭐 언제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서울의 8월은 대략 최저 한 18도에서 뭐 38도 이상까지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덥다 해도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뭐 여름이니까 뭐 그렇게 37, 8도 사실 많이 덥긴 하죠. 그런데 뭐 그래도 한 여름에 뭐 한 27에서 35도 사이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서울의 온도가 분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어떤 데이터, 지금 우리가 서울만 봤는데 서울만 보지 말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 데이터들을 데이터 센터에서 날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추출해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월하고 그 다음에 8월에 대한 데이터예요.
1월하고 8월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시면 먼스가 8월인 거, 그 다음에 먼스가 1월인 거. 그래서 1월이 요거 파란색, 그 다음에 8월이 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1월 달에 쭉 그 평균적으로 누적 데이터가 1월이 어떻게 온도가 영하 막 지금 요즘이 뭐 한 추울 때 아침에 온도 보면 한 12도 뭐 이렇게 되니까 요 뭐 보시면 영하 한 15, 6도 뭐 이렇게까지도 떨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고 포근하면 한 12, 3도 16도 이렇게까지도 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울은 평균적으로 여태까지 6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뭐 요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한 영하 2, 3도, 2, 3, 4도, 영하 5도 사이가 가장 많은 범주를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8월 같은 경우에는 40도까지 가는 날은 20년도엔 지금 이제 우리 그 서울 데이터에서 60년부터 그 관측된 데이터로는 그렇게 없습니다. 거의 뭐 하루 이틀 정도 되는데 거의 한 35, 6도, 35도 좀 안 되죠. 그럼 여기가 한 35도 될 거고, 32, 3도 정도가 가장 많은 데이터. 그래서 30에서 32, 3도,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은 누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그냥 그 통계적으로 수치만 딱 주면 그날 어때? 라고만 보는 것보다, 또는 엑셀 데이터나 이런 걸로 데이터가 온도, 최저 온도, 최고 온도 이렇게 쭉 숫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시각화를 해주시면 훨씬 보기에 좋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라고 하는 건 특히나 빅데이터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